별이 빛나는 밤 도시의 그림자, 마음의 소리, 퇴근길,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는 유진의 눈동자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들이 맴돌았다.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보이는 친구들의 소셜미디어 피드에는 핑크빛으로 물든 일상들이 가득했다. 주말 데이트 사진, 커플 여행지에서의 환한 미소, 서로를 향한 달콤한 애정 표현. 그 모든 것이 유진에게는 멀리 떨어진 별처럼 느껴졌다. 또 연애 이야기야. 듣기 싫다. 정말. 질투심이 솟구쳤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감정은 통제하기 어려웠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나도 저렇게 사랑받고 싶다는 간절함이, 다른 한쪽에서는 왜 나만 혼자일까 하는 외로움이 따리를 틀었다. 친구들의 행복은 축하해줘야 마땅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유진에게 고통스러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언제나 무거웠다. 그 무게의 근원은 부모님, 특히 어머니였다. 유진아, 정신 단단히 차려라. 내 직업이 안정될 때까지 너는 그저 일에만 집중해야 한다. 쓸데없는 연애 같은 건 꿈도 꾸지 마. 남자들은 다 늑대고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시간 낭비, 감정 낭비일 뿐이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 단호하고 엄격했다. 연애 금지는 유진의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깨뜨릴 수 없는 규칙처럼 여겨졌다. 어머니는 유진이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독립하기 전까지는 모든 인간관계, 특히 이성과의 관계를 차단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 엄격함은 때때로 유진을 숨 막히게 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엄격함이 유진의 내면에 반항심이라는 불꽃을 지폈다. 연애하지 말라고? 엄마 말대로 살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의 결정권은 나한테 있어. 내가 원하는 걸 할 거야. 엄마의 통제에서 벗어난 내 삶을 보여줄 거야. 연애는 단순한 사랑의 감정을 넘어 유진에게는 자립과 독립을 상징하는 행위가 되었다. 부모님의 규칙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증거. 그런 이유로 유진은 더욱더 연애를 갈망했다. 유진은 지금 막 작은 회사의 마케팅팀에서 주임으로 승진했다. 경력은 이제 겨우 3년 차. 아직은 짊어져야 할 책임과 배워야 할 것이 산더미 같았다. 머리로는 직업적으로 더 안정되고 정서적으로도 성숙해진 후에 연애를 시작하는 것이 상대에게도 나에게도 더 좋은 일일 거야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슴은 달랐다.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짝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이성적으로 생각했던 계획은 자꾸만 흔들렸다. 집에 도착한 유진은 현관문을 열기 전 깊은 한숨을 쉬었다. 다녀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신문을 보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고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어머니가 대꾸했다. 응, 왔니? 피곤해도 밥은 먹어야지. 유진아, 오늘도 일찍 자라. 내일 중요한 회의 있다고 했지? 네, 어머니. 딱딱하고 건조한 대화. 유진은 어머니와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시선은 늘 유진의 학업 성적, 직장 생활, 그리고 오직 미래의 안정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저녁 식사 후 유진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몸을 던졌다. 천장을 바라보며 유진은 자신의 연애사를 되짚어 보았다. 사실 유진의 삶에서 디성이라는 존재는 거의 희미한 그림자 같았다. 초등학교 때부터 남녀공학을 다녔지만 유진은 늘 공부에만 몰두했고 대학교와 직장 생활에서도 친하게 지내는 이성 친구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친구도 몇 명 없는데 소개를 받을 리도 없고 주변에 이성 친구가 없다는 것은 연애를 시작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친구가 많지 않으니 자연스레 소개팅을 주선해줄 사람도 없었다. 유진은 마치 고립된 섬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앉아서 부러워만 할 수는 없어? 유진은 벌떡 일어나 책상에 앉았다. 이대로는 안 된다.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야 했다. 목표, 연애 시작하기. 유진은 마치 마케팅 전략을 짜듯 자신의 연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접점 확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 조성, 취미 모임, 동호회, 스터디 그룹 등. 이미지 개선, 외적인 변화, 자신감 향상을 위한 내면적 노력, 대화 기술 연마,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지식 습득, 경청하는 자세 연습.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은 접점 확대였다. 유진은 주말을 이용해 평소 관심 있었던 독서 모임과 외국어 회화 스터디를 온라인으로 검색했다. 이왕이면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선택해야 했다. 다음 주 토요일, 유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한 독서 모임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모임 장소는 대학가 근처의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북카페였다.
모임은 총 8명. 남녀 성비는 거의 반반이었다. 다행히 이성에 대한 낯가림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오늘의 주제 도서는 비교적 가벼운 인문학 서적이었고 사람들은 진지하면서도 편안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유진은 처음에는 조용히 듣기만 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을 때 옆에 앉은 남자가 유진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유진 씨 말씀이 딱 제가 느낀 점이에요. 작가가 단순히 이론을 나열한 게 아니라 독자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게 하잖아요. 그는 김민준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깔끔한 외모에 차분하고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였다. 직업은 IT 회사 개발자라고 했다. 유진은 그와 잠깐 눈이 마주쳤는데 왠지 모르게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오랜만에 느끼는 낯선 설렘이었다. 모임이 끝난 후 몇몇 사람들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가기로 했다. 민준도 그 그룹에 속해 있었다. 유진 씨,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어요. 특히 마지막에 말씀하신 현대인의 고독에 대한 해석이 인상적이었어요. 민준이 유진에게 다가와 말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민준 씨의 분석적인 시각이 좋았어요. 개발자셔서 그런지 논리가 굉장히 정연하시더라고요. 하하, 그런 말은 많이 들어요. 혹시 책 좋아하시면 저의 모임 말고도 따로 다른 주제로 이야기도 나누고 싶은데 괜찮으시면 연락처 교환할까요? 민준의 직접적인 제안에 유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웠지만 동시에 유진이 원했던 접점 확대의 기회였다. 네, 좋아요.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밀었고 민준은 환하게 웃으며 자신의 번호를 유진의 폰에 저장했다. 그 순간 유진은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리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진은 민준에게서 온 짧은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다. 김민준 돈을 반가웠어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 나눠요. 편안한 밤 되세요. 유진은 답장을 보내기 위해 몇 번이나 문장을 썼다 지웠다. 너무 과하게 반응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무심하게 대답하기도 싫었다. 유진 저도 반가웠어요. 다음에 뵐게요. 간결하지만 예의를 갖춘 답장. 핸드폰을 덮은 유진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침대에 엎드려 소리를 지르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아냈다. 드디어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생겼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유진은 곧바로 걱정에 잠겼다. 만약 엄마가 아시면 어떡하지? 연애에 싹이 보이기도 전에 잘라버리실 거야. 유진은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절대 숨겨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모든 연락은 비밀리에 모든 만남은 철저하게 주말과 평일 퇴근 후의 짧은 시간만을 이용해야 했다. 유진의 비밀스러운 변의 프로젝트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 주 내내 유진은 회사 일에 집중하면서도 틈틈이 민준의 프로필 사진을 들여다보거나 그와 나눌 대화 주제를 생각했다. 그 작은 설렘이 유진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야근으로 지쳐있던 유진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다. 화요일 저녁, 민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김민준 뷰진 씨. 지난번 독서 모임 때 저희가 이야기했던 작가의 다른 책을 찾았는데 혹시 이번 주말에 같이 서점이라도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부담스러우시면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유진은 메시지를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것은 명백한 데프터 신청이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교차했다. 너무 빠르지 않나? 아니,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 유진은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답장했다. 유진, 네. 좋아요. 저도 그 작가 책 궁금했어요. 토요일 오후는 어떠세요? 약속은 잡혔고 유진은 곧바로 주말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눈을 피하는 것이었다.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요. 회사 동기들이랑 스터디 모임이 있어요. 제가 맡은 프로젝트 관련해서 외부 전문가 특강을 듣기로 했어요. 저녁까지 먹고 늦을 것 같아요. 스터디. 그래,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무리하지 말고. 끝나면 바로 들어와. 늦어도 9시 전에는 들어와야 한다. 어머니의 허락이 떨어졌다. 유진은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처음으로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지만 이 거짓말은 유진이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한 작은 탈출구였다. 토요일, 유진은 약속 장소인 대형 서점으로 향하기 전 평소에는 잘 입지 않던 밝은 색의 원피스를 꺼내 입고 가볍게 화장을 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한결 부드럽고 생기 있어 보였다. 서점에서 민준을 만났다. 그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와서 유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유진 씨, 오셨네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주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함께 인문학 코너를 돌아다니며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유진은 민준의 사려 깊은 태도와 지적인 면모에 점점 매료되었다. 그는 유진의 말에 귀 기울였고 유진이 어려워하는 전문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서점 데이트를 마친 후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책 이야기가 끝나자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으로 대화의 주제가 옮겨갔다. 유진 씨는 마케팅 일 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으세요? 저는 개발 쪽이라 유진 씨 일이 신기하기도 하고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요. 민준이 커피를 마시며 물었다. 힘든 점 많죠. 특히 새로운 캠페인을 기획할 때마다 늘 부담돼요. 하지만 제가 만든 결과물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면 그때의 성취감 때문에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민준 씨는 어떠세요? 개발 쪽은 밤샘도 많다고 들었는데. 유진은 회사 동료와 이야기하듯 편안하게 대화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남자가 자신을 이성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계속해서 궁금해했다. 대화 도중 민준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진 씨는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유진은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아니요, 없어요. 제가 워낙 이성 친구도 없고 주변에서 소개받을 기회도 별로 없었어요. 유진은 솔직하게 말했다. 그렇군요. 그럼 혹시 연애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하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고 누군가와 함께 특별한 시간을 공유하고 싶어요. 사실 주변에서 다들 연애하니까 질투도 나고 저도 이젠 정말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요. 유진의 솔직한 고백에 민주는 잔잔하게 미소 지었다. 사실 저도 그래요.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미뤄왔는데 이제는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진지하게 연애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진 씨에게 더 적극적으로 연락을 드린 거고요. 그의 말이 유진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민주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다. 유진 씨는 정말 매력적인 분이에요. 일에 대한 열정도 있으시고 책을 읽는 깊이도 있고요. 무엇보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정말 솔직하고 진심이 느껴지는 분인 것 같아요. 저 유진 씨와 조금 더 알아가고 싶어요.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노력해보고 싶습니다. 민준의 고백은 유진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명확하고 진솔했다. 유진은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저도 민준 씨가 좋아요. 저도 민준 씨를 더 알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호감을 넘어 연애를 전제로 한 썸의 단계로 발전했다. 카페를 나선 두 사람은 거리를 걸으며 손이 살짝 스칠 때마다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유진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유진은 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과 마주쳤다. 스터디 잘 마쳤니? 무슨 특강이 이렇게 늦게까지 하니? 시계 좀 보렴. 9시가 넘었잖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불만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죄송해요, 어머니. 특강 후에 Q&A 시간이 길어져서요. 그리고 다 같이 저녁 먹느라. 유진은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지만 가슴은 쿵쾅거렸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늦지 마라. 내가 이 나이에 늦게까지 밖에서 돌아다니는 건 보기 안 좋다. 남자 동료들이랑 쓸데없이 어울리지 말고 딱 일 이야기만 하고 헤어져. 어머니의 말에는 묘한 의심이 섞여 있었다. 유진은 황급히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기대앉아 유진은 문자를 확인했다. 김민준 집에 잘 들어갔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 주에도 볼 수 있죠? 유진은 민준의 메시지에 행복함을 느끼면서도 어머니의 감시와 통제 속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에 사로잡혔다. 연애를 하면 할수록 거짓말이 늘어나겠지? 이중생활을 해야 할 텐데.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이건 내 삶이야. 유진은 굳게 다짐했다. 연애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억압적인 규칙에 대한 유진의 조용하고도 단호한 반항이었다. 이 관계를 지켜내야만 유진은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절은이 되는 기분이었다. 며칠 후 유진은 회사 점심시간에 친한 동기인 수현에게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수현아, 나 만나는 사람이 생겼어. 수현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뭐, 정말 대박. 내가 드디어. 누군데? 언제부터? 어떻게 만났어? 독서 모임에서 만난 분이야. 김민준 씨라고. IT 회사 개발자시고. 아직 사귀는 건 아니고 서로 알아가는 단계? 와, 축하해. 유진아.
내가 얼마나 연애하고 싶어 했는지 내가 알지? 근데 너의 집, 특히 내 어머니는 어쩌시려고? 수현은 유진의 가정 환경을 알고 있었다. 유진은 한숨을 쉬었다. 문제는 그거야. 엄마한테는 절대 말 못해. 만약 아시면 당장 헤어지라고 하실 거야. 스터디 모임 간다고 거짓말하고 만나는 중이야. 주말마다. 아니면 평일 저녁에 잠깐. 유진아, 그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연애라는 게 비밀로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잦은 연락이나 데이트가 생길 텐데 그걸 다 숨겨야 한다는 거잖아. 수현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알아. 그래서 더 힘들어. 하지만 나도 내 인생 살아야 하잖아. 엄마 말대로만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이 사람이 좋은 걸 어떡해. 당분간은 이중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수현아, 너한테만 말하는 거니까 비밀 지켜줘야 해. 당연하지. 걱정 마.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해. 대신 너무 무리해서 엄마한테 들키지는 마. 큰일 날 수도 있어. 수현과의 대화는 유진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혼자만의 비밀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유진은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용기를 얻었다. 그날 저녁, 유진은 민준에게 다음 데이트 신청을 했다. 유진, 민준 씨,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짧게라도 볼 수 있을까요? 늦은 저녁 말고 7시쯤에요. 김민준, 그럼요. 당연히 되죠. 유진 씨 보고 싶었어요. 금요일 7시, 회사 근처에서 뵐까요? 퇴근하고 바로 볼 수 있게? 유진은 민준의 적극적인 태도에 다시 한번 설렘을 느꼈다. 유진은 금요일에 회사 동료들과 야근 후 저녁 식사라는 새로운 핑계를 준비했다. 금요일 저녁, 유진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퇴근하여 민준을 만났다.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유진 씨, 오늘따라 더 예쁘시네요. 민준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유진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 짧은 칭찬 한마디가 유진에게는 세상의 모든 사랑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했다. 식사 도중, 민준은 유진의 손을 잡고 싶다는 듯이 테이블 위에서 손을 뻗었지만 유진은 주변을 의식하며 살짝 손을 거두었다. 왜 그러세요? 민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요즘 제가 좀 예민해서요. 유진은 얼버무렸다. 유진은 민준에게 자신의 가정 환경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아직은 너무 이른 것 같았다. 연애 초기에 상대에게 자신의 가족 문제라는 무거운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유진은 대신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민준 씨, 혹시 주말에 같이 갈 만한 조용하고 예쁜 장소 아세요? 너무 유명하지 않은 곳으로요. 제가 사람이 많은 곳은 좀 피하고 싶어서요. 민준은 유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 씨가 조용한 걸 좋아하시는군요. 그럼 제가 아는 곳이 하나 있어요. 서울 근교에 있는 작은 미술관인데 사람이 많지 않고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산책하기도 좋고요. 다음 주말에 거기 갈까요? 좋아요. 유진은 환하게 웃었다. 짧고 달콤했던 금요일 저녁 데이트가 끝났다. 민준은 유진을 지하철역 입구까지 데려다 주었다. 헤어지기 직전, 민준은 용기를 내어 유진의 손을 잡았다. 유진은 깜짝 놀랐지만 뿌리치지 않았다. 민준의 따뜻하고 큰 손이 유진의 손을 감쌌다. 유진 씨, 조심히 가요. 다음 주말에 봐요. 네, 민준 씨도요. 유진은 지하철에 탑승하고 나서야 비로소 잡혔던 손을 바라보았다. 심장이 여전히 쿵쾅거리고 얼굴은 열이 났다. 이 짧은 접촉이 유진에게는 너무나도 강렬한 연애의 신호탄이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설렘은 다시 불안감으로 바뀌었다. 집에서는 또 어떤 질문과 감시가 기다리고 있을까? 이중생활의 피로가 벌써부터 유진의 어깨를 짓눌렀다. 유진은 자신이 만들어낸 이 연애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자유를 향한 비밀스러운 혁명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 혁명은 성공해야만 했다. 유진 자신을 위해서, 다음 주말 데이트를 위해서는 또 다른 정교한 거짓말이 필요했다. 유진은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왔다. 그러나 민준의 따뜻한 손길을 떠올리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유진은 결심했다. 이 연애를 지켜내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겠다고. 자물쇠와 열쇠, 비밀의 정원, 커져가는 감정. 주말이 다가올수록 유진의 심장은 기대와 불안 사이를 오갔다. 어머니의 감시망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촘촘해지는 것 같았다. 유진이 평소보다 조금이라도 더 꾸미거나 외출 준비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면 어머니의 날카로운 질문이 곧바로 날아왔다.
유진아, 웬일로 화장을 그렇게 공들여 하니? 오늘은 스터디 모임 간다고 했지? 거기 사람들한테 잘 보일 필요 없어. 그냥 내 할 일만 하고 와. 아, 네. 어머니. 그냥 기분 전환으로요. 유진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온매무새를 다듬었다. 이번 주말 민준과 함께 가기로 한 서울 근교의 작은 미술관 데이트를 위해 유진은 회사 마케팅 팀 워크숍이라는 거창한 핑계를 만들어냈다. 심지어 팀원 명단과 가상의 워크숍 일정표까지 메모지에 깨끗하게 적어 책상 위에 놓아두었다. 만에 하나 어머니가 방을 확인했을 때를 대비한 치밀한 위장이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유진은 부모님께는 팀원들과 만나기로 했다며 서둘러 집을 나섰다. 지하철역에서 민준을 만났을 때 그의 환한 미소를 보자마자 유진의 마음속 모든 긴장감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유진 씨, 잘 오셨어요. 아침부터 힘들진 않으셨어요? 아니요. 민준 씨 만날 생각에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민준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서울을 벗어나는 길은 유진에게 마치 억압된 현실로부터의 탈출처럼 느껴졌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유진의 일상과는 완전히 다른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이었다. 차 안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고 두 사람은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유진 씨, 지난번에 제가 좋아하는 작가 책에 대해 이야기하셨잖아요. 제가 그 작가를 왜 좋아하냐면요. 그 사람의 문장이 삶의 고독함을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예요. 유진 씨도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요? 민준이 운전 중에도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네, 맞아요. 저는 작가가 던지는 혼자됨에 대한 시선이 좋았어요. 혼자라는 것이 불행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라는 시각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혼자 있는 게 때로는 너무 외롭고 힘들 때가 많죠. 유진은 자신의 속마음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민준은 유진을 잠시 바라보더니 따뜻하게 말했다. 이젠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유진 씨 곁에는 제가 있잖아요. 앞으로는 외로운 순간이 있다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그 외로움을 채워드릴 순 없더라도 함께 있어줄 수는 있어요. 그의 다정함에 유진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유진이 그토록 원했던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민준은 유진이 겪는 정서적 불안정이나 외로움을 이해하고 감싸주려는 듯했다. 작은 미술관은 민준의 말대로 조용하고 아름다웠다. 현대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두 사람은 작품 앞에서 서로의 해석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유진은 민준의 예술을 바라보는 시각이 합리적이면서도 감성적이라는 것에 놀랐다. 미술관 관람 후 두 사람은 근처의 작은 정원을 거닐었다. 민준은 유진에게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고 유진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의 손을 잡았다. 손을 잡고 걷는다는 단순한 행위가 유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일처럼 느껴졌다. 유진 씨, 사실은 제가 유진 씨에게 드릴 게 있어요. 민준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섬세한 디자인의 은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저한테 주는 거예요? 유진의 눈이 커졌다. 네, 제가 유진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유진 씨가 웃는 모습이 이 목걸이의 보석처럼 반짝인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관계를 시작하면서 기념하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민준은 목걸이를 꺼내 직접 유진의 목에 걸어주었다. 목걸이가 유진의 목에 닿는 순간 유진은 자신을 향한 민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민준 씨, 너무 고마워요. 제가 받아도 될까요? 물론이죠. 대신 유진 씨가 이 목걸이를 할 때마다 저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유진은 감격에 겨워 눈물이 핑 돌았다. 이 순간 유진은 민준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고 이 관계를 더욱 소중하게 지켜나가야겠다는 책임감 같은 것이 생겼다.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가 유진을 덮쳤다. 이 목걸이를 어떻게 집에 가져가 숨길 수 있을까? 집에서는 절대 이런 선물을 받은 사실을 들켜서는 안 되었다. 유진은 민준이 보지 않을 때 황급히 목걸이를 풀어서 지갑 깊숙한 곳에 숨겼다. 저녁 식사 후 민준은 유진을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었다. 차 안에서 민준은 유진의 손을 잡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 씨, 우리 이제 정식으로 사귀어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민준의 품에 안겼다. 말없이 안기는 것으로 유진은 자신의 모든 감정을 표현했다. 고마워요, 민준 씨.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도 고마워요. 이제 유진 씨의 남자친구예요. 유진의 비밀 연애는 시작되었다. 달콤하고 행복했지만 동시에 늘 긴장감 속에 놓여 있었다.
평일 저녁에는 짧게 만나 저녁 식사를 함께 하거나 회사 주변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이 전부였다. 민주는 유진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유진의 부모님 눈을 피하기 위해 항상 유진의 집에서 먼 곳에서 만났다. 하지만 연락이 문제였다. 어머니는 유진의 핸드폰 사용 시간에 대해 민감했다. 유진은 어머니가 잠든 늦은 밤이나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민준과 메시지를 주고받아야 했다. 전화 통화는 거의 불가능했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은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민준과 통화하고 있었다. 민준 씨, 주말에 우리 어디 갈까요? 이번에는 또 무슨 핑계를 대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유진 씨, 제가 이번에는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유진 씨가 부담 느끼지 않도록 제가 다 계획할게요. 민준의 목소리는 항상 유진에게 안정을 주었다. 바로 그때 방문이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다. 어머니가 불쑥 방에 들어온 것이다. 유진아, 너 뭐 하니? 불도 안 켜고. 그리고 누구랑 통화하니? 유진은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다. 황급히 통화를 끊지도 못하고 핸드폰을 귀에서 떼지도 못했다. 아, 어머니, 회사 동료요.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겨서 지금 이야기하는 중이었어요. 유진은 목소리를 최대한 낮고 침착하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회사 동료, 불도 안 켜고 이불 속에서 그렇게 속삭일 일이니? 일 이야기는 당당하게 해. 누가 들을까 봐 그러니? 그리고 시간이 몇 시인데? 벌써 11시가 다 되었잖니? 밤늦게까지 업무 연락하는 거 아니야? 내 건강도 생각해야지. 어머니는 의심의 눈초리로 유진을 훑어보았지만 통화 내용을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다. 네, 어머니, 알겠어요. 이제 끊고 바로 잘게요. 어머니가 방을 나가자마자 유진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다. 유진 방금 엄마 들어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위험했어요. 당분간은 밤에 전화하지 말아요. 민준 씨, 미안해요. 김민준 괜찮아요. 유진 씨, 많이 놀랐죠? 저도 미안해요. 제가 너무 조심성이 없었네요. 걱정 마세요. 당분간은 제가 문자로만 연락드릴게요. 유진 씨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유진은 민준의 배려심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하지만 이 관계를 계속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은 유진에게 점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사랑하는 사람을 당당하게 만날 수 없다는 현실이 유진을 괴롭혔다. 유진의 연애 세포가 깨어나면서 유진의 일상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다. 예전에는 퇴근 후 바로 집에 가서 쉬기 바빴지만 이제는 민준을 만날 생각에 하루하루가 설렜다. 회사 일도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 민준에게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변화는 또 다른 갈등을 낳았다. 유진은 민준과의 데이트를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밖에 할애했고 자연스레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어머니는 유진의 이런 변화를 즉각 알아차렸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이 민준과의 짧은 데이트를 마치고 9시 정각에 귀가했을 때 어머니가 거실에서 유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유진아, 이리 와서 앉아봐.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차가웠다. 유진은 불안감에 침을 꿀꺽 삼키며 소파에 앉았다. 요즘 너 이상하다. 갑자기 스터디 모임이다. 동료들과의 저녁 식사다 하면서 밖으로 도는 날이 부쩍 늘었어. 내가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잖니? 어머니, 제가 승진한 후에 맡은 프로젝트가 중요해서 그래요. 팀원들하고 협업할 일이 많아져서요. 유진은 애써 침착하게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 마라. 아무리 일 때문이라도 주말까지 그렇게 정신없이 밖에서 돌아다닐 일이 뭐가 있니? 내가 지금 무슨 대기업 임원이니? 내가 지금 맡은 일은 내 경력 쌓는데 중요한 발판일 뿐이야. 그런데 너 혹시 남자 만나니? 어머니의 직설적인 질문에 유진은 심장이 철렁했다. 어머니의 눈빛은 마치 유진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아니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절대 연애하지 말라고 하신 거 아시잖아요. 저는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일만 하고 있어요. 유진은 최대한 격앙되지 않으려 노력하면서도 단호하게 부인했다. 내 말이 진실이길 바란다. 너는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야. 쓸데없는 감정 소모는 내 인생을 망칠 뿐이야. 너는 안정된 직업과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야 한다. 지금 만나는 어중이 떠중이들에게 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 내 주변 친구들 연애하는 거 부러워하지 마. 겉으로만 행복해 보이는 거야. 어머니의 말은 유진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렸다. 어머니는 유진의 연애를 단순한 방해가 아니라
유진의 인생 계획 자체를 망치는 위험 요소로 보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제 인생 결정권자예요. 저는 어머니의 인형이 아니에요.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뭐라고? 너 지금 엄마한테 대드는 거니? 내가 뭘 안다고 내 인생을 결정해? 너한테 지금 필요한 건 감정 노름이 아니라 현실적인 안정이야. 내가 연애를 시작하면 내가 아는 모든 방법으로 그 관계를 끊어 놓을 거다. 똑똑히 알아둬. 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안에는 협박과 경고가 담겨 있었다. 유진은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저 피곤해요. 이만 방에 들어갈게요. 유진은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침대에 쓰러졌다. 눈물이 쏟아졌다. 어머니의 엄격함과 통제가 유진의 가슴을 짓눌렀다. 유진이 연애를 갈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반항심 때문이었는데 어머니는 그 반항심을 더욱 부추기고 있었다. 나를 믿어주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좋아서 하는 일조차 인정해주지 않으시는구나. 유진은 민준에게 이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다. 유진은 민준이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자신과의 관계를 포기할까 봐 두려웠다. 유진에게 민준은 이제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을 넘어 이 숨막히는 현실에서 유진을 구원해 줄 동아줄 같았다. 며칠 후 유진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민준을 만났다. 유진의 얼굴에는 불안과 피로감이 역력했다. 유진 씨, 얼굴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었어요? 민준이 걱정스러운 듯 유진의 이마를 손으로 짚었다. 아니요. 그냥 야근이 많아서요. 요즘 일이 좀 많아졌어요. 유진은 애써 웃으며 말했다. 민준에게 어머니와의 갈등을 이야기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유진 씨, 혹시 우리 관계 때문에 힘들다면 저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유진 씨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요. 민준의 진심 어린 눈빛에 유진은 죄책감을 느꼈다. 유진은 민준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괴로웠다. 아닙니다. 민준 씨 덕분에 제가 요즘 얼마나 행복한데요. 저 정말 민준 씨가 좋아요. 힘든 건 일 때문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유진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 민준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했다. 민준 씨, 주말에 우리 단둘이 여행 갈까요? 짧게라도 당일치기 말고 1박 2일로요. 사람들 없는 조용한 곳으로요. 1박 2일 여행은 유진에게 엄청난 모험이자 어머니에 대한 가장 큰 반항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싶었고 민준과 단둘이 온전히 함께하는 시간을 간절히 원했다. 민준은 유진의 제안에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유진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는지 이내 미소를 지었다. 1박 2일 여행이요? 좋아요. 유진 씨가 원한다면 제가 완벽하게 계획해 볼게요. 유진 씨 집에는 뭐라고 말씀드릴 건데요. 걱정 마세요. 이번에는 회사 동료들과 지방 출장을 가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맡은 프로젝트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예요. 유진은 이미 머릿속으로 모든 시나리오를 완성해 놓았다. 여행 당일, 유진은 어머니에게 출장에 필요한 서류 파일 몇 개를 보여주며 완벽하게 속였다. 유진이 집을 나서는 순간 어머니는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당부했다. 조심히 다녀와라. 남자 동료들하고 단둘이 다니는 일 없도록 조심하고 내가 여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 뭔지 잊지 마. 어머니의 훈계에 유진은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유진은 이미 가장 금지된 처신을 하러 가는 길이었다. 민준이 예약한 곳은 해변 근처의 조용하고 아늑한 펜션이었다. 서울을 벗어나 탁 트인 바다를 보자 유진은 그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가 한 번에 날아가는 것을 느꼈다. 펜션에 도착하여 짐을 풀고 두 사람은 해변을 따라 손을 잡고 걸었다. 잔잔한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의 대화에 배경음악이 되어주었다. 유진 씨, 바다 보니까 정말 좋죠? 유진 씨가 이렇게 편안하게 웃는 모습 보니까 저도 정말 행복해요. 민준이 유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네, 정말 좋아요. 이렇게 마음 편하게 민준 씨랑 단둘이 있는 게 꿈만 같아요. 현실에서는 늘 긴장해야 하니까요. 유진은 순간적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뻔했다. 현실에서는 긴장해야 한다니? 회사 일이 많이 힘들어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그냥 제가 워낙 걱정이 많아서요. 회사 일에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늘 긴장 상태인 것 같아요. 유진은 또다시 진실을 회피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펜션 테라스에서 바비큐를 해 먹으며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술이 살짝 들어가자
유진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연애관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준 씨, 제가 연애하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는 저 스스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였어요. 부모님의 엄격한 규칙을 깨고 제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민준은 유진의 말에 귀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 씨는 정말 독립심이 강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 같아요. 저는 그런 유진 씨의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혹시 민준 씨는 나중에 결혼하면 어떤 가정을 꾸리고 싶으세요? 유진은 조심스럽게 미래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저는 서로를 깊이 존중하고 상대방의 꿈을 응원해주는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부부가 되고 싶어요. 유진 씨는요? 저도요. 저도 그래요. 저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득 찬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부모님께 받지 못했던 따뜻한 지지와 응원을 제 아이들에게는 꼭 주고 싶어요. 유진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민준은 유진의 깊은 내면의 아픔을 읽었는지 말없이 유진을 꼭 안아주었다. 민준의 품은 따뜻하고 안정적이었다. 이 사람이라면 유진이 겪는 모든 고통을 이해해주고 유진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겼다. 그날 밤 유진과 민준은 서로에게 더욱 깊이 연결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육체적 이끌림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미래를 함께 꿈꾸는 정서적 교감이었다. 유진은 민준과의 밤을 통해 처음으로 부모님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신만의 삶을 경험했다. 이 사랑은 유진에게 진정한 해방감을 안겨주었다. 행복했던 1박 2일의 여행을 마치고 유진은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부터 유진의 마음은 다시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가 유진을 맞이했다. 출장 잘 마쳤니? 고생했다. 내 옷차림이 왜 그러니? 왠지 모르게 얼굴이 많이 탔구나. 출장이 아니라 여행이라도 갔다 왔니? 어머니는 유진의 모습을 예리하게 살폈다. 아니요. 어머니. 바닷가 근처에 숙소가 있어서요. 그리고 밤샘 작업이 많아서 좀 피곤해요. 유진은 능숙하게 대처했다. 거짓말의 강도가 점점 높아졌지만 유진은 이제 죄책감보다는 이 관계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더 컸다. 어머니는 유진을 방으로 들여보내고 나서도 유진의 가방과 외투를 한참 동안 살폈다. 유진은 문을 잠그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며칠 후 유진의 이중생활은 작은 실수로 인해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유진은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민준에게 받은 편지를 읽다가 실수로 그 편지를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두었다. 유진은 퇴근할 때 그것을 가져가는 것을 깜빡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도착한 유진은 책상 서랍을 열자마자 하얀 편지 봉투를 발견하고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다행히 편지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봉투 위에는 유진에게 사랑하는 민준이가라고 쓰여 있었다. 유진은 편지를 주워들고 온몸을 떨었다. 누가 봤을까? 특히 상사나 동료들이 봤으면 어떡하지? 그날 오후 팀장이 유진을 따로 불렀다. 유진 씨, 혹시 연애하는 거 있어요? 팀장의 질문에 유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네, 아니요. 팀장님, 제가 어떻게 연애를 해요? 일하느라 정신없는데. 그래요. 혹시라도 회사 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일이 있다면 미리 이야기해줘요. 유진 씨가 요즘 조금 들떠 보이기도 하고 일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와서요. 팀장은 유진에게 직접적으로 편지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지만 유진은 팀장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거나 최소한 강한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유진은 회사에서도 비밀 연애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회사 동료들은 유진의 연애 사실이 법무 태만의 증거라도 되는 양수군거릴지도 몰랐다. 가장 큰 문제는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었다. 만약 회사에서 소문이 나서 어머니의 귀에까지 들어간다면 그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 분명했다. 어머니는 유진의 회사에 직접 찾아와 항의하거나 유진의 직장 생활 자체를 방해할 수도 있는 분이었다. 유진은 그날 퇴근 후 민준을 만나 이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다. 민준 씨, 이제 더 이상 숨기기 힘들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제가 연애한다는 걸 눈치챈 것 같고 엄마는 더 심해요. 저를 스문의 시간 감시하는 것 같아요. 이대로는 우리가 행복하게 연애할 수 없어요. 유진은 눈물을 글썽였다. 민준은 유진의 손을 잡고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유진 씨, 이제 제가 나설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 관계를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해요.
제가 유진 씨 부모님께 직접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유진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안 돼요. 민준 씨. 절대 안 돼요. 어머니는 민준 씨가 찾아오시면 오히려 더 화내실 거예요. 아마 문전박대 당하실 거예요. 어머니는 제가 독립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연애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세요. 민준 씨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실 수도 있고요. 유진은 고개를 저으며 극렬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유진 씨, 이대로 계속 거짓말 속에 갇혀 지내는 건 유진 씨를 더 힘들게 할 뿐이에요. 저는 유진 씨의 그림자 남자친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당당하게 유진 씨를 만나고 싶어요. 일단 제가 찾아가서 부딪혀 볼게요. 유진 씨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가 용기를 내야 할 것 같아요. 민준의 단호한 결심과 유진을 향한 진심은 유진의 마음을 움직였다. 유진은 민준의 어깨에 기대어 흐느꼈다. 민준 씨, 고마워요. 제가 너무 미안해요. 결국 유진은 민준에게 집 주소와 부모님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유진은 민준이 찾아가기로 한 날,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유진의 인생에서 가장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토네이도 폭풍 전야, 맞서는 용기. 민준이 부모님을 뵙기로 결심한 후 유진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어머니에게 민준의 방문 계획을 알릴지 말지 수없이 고민했지만 유진은 결국 민준이 직접 찾아와 부모님께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어머니에게 미리 말하면 어머니가 민준의 방문 자체를 원천 봉쇄할 것이 뻔했다. 약속된 토요일 오후 유진은 아침부터 안절부절 못했다. 어머니는 유진의 불안정한 모습을 눈치챘는지 아침 식사 내내 유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유진아, 너 무슨 일 있니? 얼굴색이 안 좋은데 어디 아프니? 어머니가 물었다. 아니요, 어머니, 그냥 어제 잠을 좀 설쳤어요. 머리가 좀 아픈 것 같아요. 유진은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유진은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다. 유진 민준 씨, 제가 너무 떨려요.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절대 상처받지 마세요. 그리고 저의 어머니께는 최대한 예의 바르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해 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어머니가 민준 씨를 무시하실 거예요. 김민준 걱정 마세요. 유진 씨, 제가 유진 씨에게 얼마나 진심인지 그리고 유진 씨를 얼마나 아끼는지 꼭 보여드리고 올게요. 유진 씨를 당당하게 만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요. 떨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민준의 문자는 유진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지만 공포심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었다. 유진은 어머니의 분노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오후 3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다. 유진의 심장이 요동쳤다. 누구니? 어머니가 현관 쪽을 향해 소리쳤다. 유진은 어머니보다 한 발 앞서 현관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단정하고 깔끔한 정장 차림의 민준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고급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민준의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확고했다. 민준 씨. 유진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안녕하세요. 제가 김민준입니다. 민준은 유진에게 눈짓을 하고 어머니가 있는 거실 쪽을 향해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유진의 어머니가 천천히 거실에서 현관 쪽으로 걸어 나왔다. 어머니의 표정은 차가움 그 자체였다. 그녀는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그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계심과 불쾌함이 담겨 있었다. 누구시죠? 왜 남의 집 앞에 와서 이러시는 겁니까? 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민준은 유진에게서 받았던 조언대로 예의를 갖추되 기죽지 않으려 노력했다. 어머니, 저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유진 씨와 교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유진 씨를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가져온 선물입니다. 민준은 준비해온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다. 어머니는 그 선물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단호하게 말했다. 선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딸에게 교제하는 사람이요. 유진아, 이게 무슨 말이니? 너 나한테 거짓말했어? 어머니는 분노에 찬 시선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유진은 눈을 감고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네, 어머니. 민준 씨 말이 맞아요. 저해 사귀고 있어요. 하지만 민준 씨는 절대 어머니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존중해주는 좋은 사람이에요. 조용히 해. 내가 지금 너한테 말하는 게 아니잖니? 어머니는 유진의 말을 가로막고 다시 민준을 향해 쏘아붙였다. 김민준 씨라고 했나요? 저의 집안 규칙 못 들으셨습니까?
저의 딸은 지금 결혼할 때가 아닙니다. 자기 직업이나 정서적인 안정조차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이와 연애하는 것은 저의 딸의 앞길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저희는 당신과의 교제를 절대로 허락할 수 없습니다. 당장 돌아가세요. 어머니의 단호한 거절에 민주는 잠시 침묵했지만 이내 다시 입을 열었다. 어머니,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유진 씨의 미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진 씨가 안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거나 연애할 자격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유진 씨는 저와 함께하면서 더욱더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일에도 더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유진 씨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곁에서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유진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민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유진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격렬했다. 사랑. 지금 그런 감정 노름을 저의 집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저의 딸은 외롭다고 아무 남자나 만나서 감정 낭비할 정도로 한가한 애가 아닙니다. 당신, 저의 딸의 직업은 아십니까? 저의 집안 환경은 아시나요? 당신은 저의 딸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적당히 놀다가 헤어질 사람입니까? 어머니의 모욕적인 말에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그는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저는 유진 씨를 가볍게 만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서로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IT 회사에서 5년차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습니다. 저의 관계가 유진 씨의 미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거실에 있던 아버지가 조용히 현관 쪽으로 다가왔다. 아버지는 내내 침묵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다. 잠깐, 이리로 들어와서 이야기하시죠. 아버지는 민준에게 조용히 거실로 들어와 앉으라고 권했다.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여보, 당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런 애송이랑 무슨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앉으시오. 상대방의 이야기는 들어봐야 할 것 아니오. 유진이 내 방으로 들어가 있어? 아버지는 단호했지만 어머니와는 달리 침착한 목소리였다. 유진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방으로 들어왔지만 문틈에 귀를 대고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집중했다. 아버지가 민준에게 물었다. 김군, 앉아요. 저의 딸은 저의 부부에게는 전부입니다. 저희가 유진이의 연애를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유진이가 감정적으로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네, 아버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유진 씨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유진 씨에게 상처 주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저는 유진 씨와 진지하게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저도 유진 씨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남자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직업, 경제 상황, 그리고 유진을 향한 진심에 대해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유진의 아버지는 민준의 말을 경청하며 중간중간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중간에 끼어들었다. 당신, 저렇게건만 번지르르한 말에 속지 마세요. 사랑한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현실이에요. 저의 딸이 연애 때문에 회사 일에 지장을 받으면 어떡할 건데요? 저희는 유진이가 안정적인 전문직 배우자를 만나길 바랍니다. 당신은 저의 기준에 미달입니다. 어머니의 직설적인 비난에 유진은 방 안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민준이 상처받을까 봐 걱정되었다. 민준은 어머니의 비난에 정면으로 맞섰다. 어머니, 저는 유진 씨의 배우자 자격을 논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유진 씨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유진 씨의 연애를 허락해달라고 부탁드리러 온 것입니다. 유진 씨의 기준은 유진 씨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유진 씨를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고 유진 씨 자체를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유진 씨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유진 씨의 직장 생활을 응원하고 필요하다면 제가 뒷바라지할 능력도 있습니다. 민준의 당당한 태도에 어머니는 할 말을 잃은 듯 잠시 침묵했다. 아버지는 조용히 민준을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다. 김군의 진심은 잘 알겠습니다. 저의 딸을 생각하는 마음은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지켜온 원칙을 하루아침에 깰 수는 없습니다. 저의 딸은 아직 보호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유진이가 진정한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이성과의 깊은 관계를 허락하기 어렵습니다. 아버지는 거절했지만 그 거절은 어머니의 분노와는 달리 논리적이고 조심스러웠다.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은 저희가 김 군과의 교제를 허락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저희도 유진이와 더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십시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유진 씨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유진 씨의 부모님께 허락을 받을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저의 관계를 지켜봐 주십시오. 유진 씨에게 상처 주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민준이 현관을 나서는 소리가 들리고 유진은 문틈으로 민준이 힘없이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았다. 민준이 떠나자마자 어머니의 분노가 폭발했다. 유진이 너 당장 이리 나와. 유진은 방에서 나와 거실로 걸어갔다. 어머니는 울분을 토하듯 소리쳤다. 내가 감히 엄마한테 거짓말을 해? 스터디, 워크샵, 출장, 그 모든 게 저런 애송이를 만나기 위한 핑계였다니. 내가 정말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우리의 인생 계획을 망치려고 하는구나. 어머니, 제가 거짓말한 건 죄송해요. 하지만 민준 씨는 저에게 애송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의 계획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저도 제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연애를 금지한 건 제가 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은 거예요.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행복. 지금 내가 연애한다고 행복할 것 같니? 내가 지금 정서적으로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인데. 저런 남자한테 의지해서 내 인생을 맡기려고 해? 그 남자가 내 인생에 책임을 져줄 것 같니? 넌 아직 어리석어. 내가 독립할 때까지는 절대 안 돼. 어머니의 보호는 이제 저에게는 감옥 같아요. 저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요. 주변 친구들이 다 연애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얼마나 초라한지 아세요? 저는 더 이상 외롭고 싶지 않아요. 유진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유진아, 내가 외로운 건 내가 아직 약해서 그래? 내가 스스로 강해지면 돼. 내가 성공하면 돼. 그러면 좋은 남자가 알아서 찾아올 거야. 너는 저런 급이 안 맞는 남자랑 연애할 필요 없어. 어머니의 급이라는 말에 유진은 큰 상처를 받았다. 유진이 민준을 사랑하는 감정조차도 어머니에게는 조건 미달인 만남으로 치부되었다. 아버지가 조용히 중재에 나섰다. 그만하세요. 두 분 다. 소리 지른다고 해결될 일 아닙니다. 유진아, 엄마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내 마음도 이해가 간다. 우리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그 행복이 내 인생 전체에 해가 되기를 원치 않아. 아버지는 어머니를 달래 방으로 들여보내고 유진에게 말했다. 유진아, 아빠랑 이야기 좀 하자. 저 김민준 군. 아빠가 보기에도 괜찮은 청년 같긴 하다. 하지만 내 엄마의 걱정도 일리가 있어? 너는 지금 너의 커리어를 쌓는 가장 중요한 시기야. 연애가 거기에 방해가 될까 봐 걱정하는 거다. 내 스스로에게 물어봐. 내가 김민준 군을 만나면서 너의 일과 삶의 균형을 잘 잡을 수 있겠니?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그건 너 스스로도 후회할 일이야. 아버님, 저는 민준 씨를 만나면서 더 힘이 나요. 일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요. 민준 씨는 저에게 짐이 아니라 오히려 활력소예요. 제가 제 스스로 결정한 이 관계를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충분히 제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이라는 거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유진을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다. 아빠가 내 엄마를 설득하는 건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아빠는 내 스스로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이제 존중해 주려고 노력하겠다. 대신 조건이 있다. 유진은 아버지의 조건이라는 말에 희망을 느꼈다. 네, 아버지. 어떤 조건이든 말씀만 하세요. 첫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장 일에 절대로 소홀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연애 때문에 회사에서 안 좋은 평가를 받거나 실수를 저지르는 순간 아빠는 이 연애를 허락할 수 없다. 둘째, 내 엄마에게는 당분간은 민준 군과의 관계를 계속 숨기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내 엄마의 성격을 알지 않니? 내 엄마가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해. 당분간은 친구로만 지낸다고 둘러대렴. 그리고 셋째, 김 군과의 만남은 항상 건전하고 공개된 장소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아빠는 내가 신뢰를 잃는 행동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유진은 아버지의 조건이 어머니의 전면적인 금지보다는 훨씬 더 수용할 만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아버지가 유진의 자립심을 인정해 주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에 유진은 감동했다. 네, 아버지. 약속드릴게요. 제가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게요. 일도, 연애도 모두 잘 해낼 거예요. 아버지의 묵인 덕분에 유진은 민준과의 관계를 조금 더 편안하게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어머니에게는 여전히 친구로 지낸다고 거짓말해야 했지만
최소한 아버지의 감시와 통제는 사라졌다. 유진은 민준에게 아버지와의 대화 내용을 모두 이야기했다. 민준 씨, 아버지가 우리 관계를 어느 정도 묵인해 주셨어요. 대신 제 직장 생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지만요. 그리고 어머니께는 당분간 계속 숨겨야 할 것 같아요. 민준은 유진의 노력에 감동했다. 유진 씨, 정말 대단해요. 유진 씨가 부모님께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용기를 얻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유진 씨의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유진 씨의 성장을 돕는 남자친구가 될게요. 그리고 아버님께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진은 민준의 배려심에 다시 한번 사랑을 느꼈다. 유진은 연애를 하면서 단순히 사랑받는 것 이상의 것을 얻고 있었다.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자유, 그리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배우고 있었다. 유진은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회사 일에 더욱 매진했다. 민준과의 데이트는 평소보다 더 절제되었고 주로 주말 낮에만 이루어졌다. 민준은 유진의 회사 근처에서 만나 식사를 하거나 유진의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감시는 여전했다. 어머니는 유진이 밖에서 친구를 만난다고 할 때마다 유진의 휴대폰 통화 목록이나 메시지를 확인하려 들었다. 유진은 민준과의 연락을 철저히 숨기기 위해 아예 따로 법무용이라고 속인 비밀폰을 하나 더 개통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몇 주 후, 유진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유진의 승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회였다. 유진은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며 발표 준비에 몰두했다. 민준은 유진의 힘든 상황을 이해하고 밤늦게까지 유진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가 유진을 집 근처까지 데려다주며 조용히 응원했다. 유진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유진 씨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유진 씨의 기획안이 정말 완벽해요. 민준이 지친 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민준 씨. 민준 씨가 제 곁에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돼요. 빨리 이 프로젝트 끝내고 민준 씨랑 마음껏 데이트하고 싶어요. 발표 전날 밤, 유진은 새벽까지 자료를 검토하다가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중요한 발표 자료 파일이 들어있는 USB를 회사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유진은 출근하자마자 팀장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고 팀장은 난감한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유진 씨, 지금 발표 3시간 남았어요. 집에 가서 가져오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어요? 유진은 절망했다. 그때 민준에게서 발표 잘하라는 격려 메시지가 왔다. 유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 씨, 큰일 났어요. 제가 발표 자료 USB를 집에 두고 왔어요. 지금 가져오면 늦을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민준 씨가 제 집에 가서 제 책상 서랍에 있는 USB를 좀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부탁이에요. 민준 씨. 유진은 울먹이며 부탁했다. 민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유진 씨. 지금 당장 갈게요. 유진 씨 집 비밀번호 불러주세요. 유진은 민준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민준은 서둘러 유진의 집으로 향했다. 유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회사에서 민준의 연락을 기다렸다. 유진의 집에는 마침 어머니가 계셨다. 초인종 소리에 어머니는 문을 열었고 문 앞에 서 있는 민준을 보고 깜짝 놀랐다. 당신이 왜 여기에 있습니까? 저의 집은 어떻게 알고 왔어요? 유진이가 불렀습니까? 어머니는 경로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지금 유진 씨가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요. 중요한 발표 자료를 제가 대신 가져다 주러 왔습니다. 잠시만 들어가서 USB만 찾아서 바로 가겠습니다. 민준은 정중하게 설명했다. 발표 자료,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유진이와 몰래 만나는 것 때문에 회사 일까지 방해하는 겁니까? 당장 저의 집에서 나가세요. 어머니는 민준을 막아섰다. 민준은 유진의 절박함을 알기에 물러설 수 없었다. 어머니, 지금은 정말 급합니다. 유진 씨의 승진이 걸린 중요한 일입니다. 유진 씨가 저를 믿고 부탁한 일입니다. 잠시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어머니는 민준을 밀어내며 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민준은 힘으로 문을 막아선 후 유진의 방으로 빠르게 향했다. 이봐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다니. 당장 나가요. 어머니는 소리를 질렀다. 민준은 유진의 방 책상 서랍을 열어 USB를 찾았다. 어머니는 민준을 잡기 위해 방으로 따라 들어왔고 민준이 USB를 집어드는 순간 어머니는 민준의 팔을 붙잡았다. 이거 놔요.
이거 가져가서 당신이 유진이 회사에서 상이라도 받을 작정입니까? 저의 딸을 꼬여서 저의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지 마세요.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뿌리치고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유진 씨의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진 씨를 믿어주십시오. 민주는 어머니의 극심한 분노를 뒤로하고 서둘러 집을 나섰다. 회사로 돌아온 민주는 발표 10분 전 숨을 헐떡이며 유진에게 USB를 건넸다. 유진 씨,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니가 계셔서 조금 힘들었지만 무사히 가져왔어요. 힘내서 잘 해내요. 유진은 민준의 땀범벅이 된 얼굴을 보며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민준 씨, 정말 고마워요. 민준 씨 덕분에 살았어요. 제가 꼭 성공할게요. 유진은 그날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유진의 기획안은 팀장과 임원진의 극찬을 받았고 유진의 승진은 확실시되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유진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어머니의 차가운 얼굴과 마주해야 했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유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유진아, 앉아보렴. 오늘 회사에서 발표 잘했다고 하더구나. 내가 열심히 하는 건 정말 보기 좋다. 어머니는 예상외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칭찬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얼음장 같았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그 남자가 우리 집에 찾아왔더구나. 내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말했던 일, 내 승진까지 걸려있는 중요한 발표를 망칠 뻔했어. 내가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그 남자가 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너에게 불안정을 안겨주었어. 어머니는 USB 사건을 유진의 연애가 유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로 사용했다. 봐라, 내가 연애하지 말라고 했지? 감정 노름에 빠지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까지 망치게 되는 거야. 내가 이 남자를 만나는 한 너는 절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없어. 내가 경고하는데 지금 당장 그 남자와 헤어져. 안 그러면 내가 내 회사에 찾아가서 이 모든 사실을 폭로할 거다. 내 커리어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야. 선택은 내 몫이야. 유진아. 어머니의 최후 통첩은 유진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왔다. 유진은 이제 사랑과 커리어, 그리고 가족의 평화라는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였다. 파도 결단의 파도, 흔들리는 경계. 어머니의 최후 통첩은 유진에게 청천벽력과 같았다. 어머니는 유진의 가장 약한 고리, 즉 이제 막 쌓기 시작한 커리어를 볼모로 잡았다. 유진은 어머니가 자신의 협박을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어머니는 유진의 미래를 지킨다는 명분하에 어떤 일이라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유진은 방에 틀어박혀 밤새도록 울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민준 씨와 헤어져야 하나? 하지만 그를 사랑해. 그는 나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 이 관계는 단순한 연애가 아니었어. 나를 통제해서 해방시켜준 자유였어. 하지만 내 커리어를 잃을 수는 없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결과를 어머니의 분노 때문에 한순간에 잃을 수는 없어. 내가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만 어머니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길 텐데. 유진은 사랑하는 민준과 그 사랑을 지켜낼 미래를 위한 발판 사이에서 갈등했다. 다음 날, 유진은 회사에 가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팀원들은 유진의 발표 성공을 축하해 주었지만 유진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유진은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민준에게 연락했다. 유진, 민준 씨,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민준은 유진의 심상치 않은 문자에 곧바로 답했다. 김민준 달겠습니다. 유진 씨, 회사 앞에서 기다릴게요. 무슨 일이든 제가 함께 해결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녁이 되어 민준을 만났을 때 민준은 유진의 굳은 표정을 보고 직감했다. 두 사람은 평소 자주 가던 조용한 공원의 벤치에 앉았다. 유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어머니의 협박 내용을 민준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민준 씨, 어머니가 헤어지지 않으면 회사에 찾아가서 우리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제 커리어는 끝장날 거예요. 이제 막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는데 전 제 인생을 망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커리어를 포기하면 어머니의 통제에서 벗어날 힘이 영원히 사라질 거예요. 유진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민준은 유진의 손을 잡고 조용히 유진의 눈을 바라보았다. 유진 씨, 저는 유진 씨의 커리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유진 씨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도요. 유진 씨의 어머님이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하지만 유진 씨의 행복을 이렇게 협박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의 분노는 통제할 수 없어요. 제가 민준 씨를 사랑하는 만큼 제 인생도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 잠시 헤어져야 할 것 같아요. 유진은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민준은 유진의 말에 눈빛이 흔들렸다. 잠시 헤어지자고요. 유진 씨, 그게 정말 유진 씨의 진심이에요? 아니면 어머님의 협박에 굴복하는 건가요? 유진 씨가 이 연애를 시작한 이유가 뭐였어요? 어머님의 통제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고 싶어서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포기하는 건 어머님의 승리를 인정하는 것과 같아요. 민준의 지적은 정확했다. 유진은 민준과의 연애를 통해 독립을 증명하고 싶었지만 이제 그 독립을 위한 발판마저 위협받자 두려움에 굴복하고 있었다. 민준 씨 말이 맞아요. 하지만 저는 지금 너무 무서워요. 어머니는 제가 가장 약한 순간을 정확히 알고 공격하세요. 저는 이 싸움에서 이길 자신이 없어요. 제가 지금 민준 씨를 놓아주고 제 커리어를 굳건히 쌓은 다음에 그때 다시 민준 씨에게 돌아가도 될까요? 제가 완전히 독립한 후에 당당하게 민준 씨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민준에게 매달렸다. 민준은 유진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유진의 고통을 이해했고 유진이 얼마나 힘들게 이 결정을 내렸는지 알았다. 유진 씨, 저는 유진 씨를 기다릴 수 있어요. 유진 씨가 저에게 돌아올 거라고 약속한다면 저는 이별이 아니라 잠시 휴식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유진 씨,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네, 어떤 약속이든 할게요. 유진 씨가 저와 헤어진다고 해서 어머님의 통제에 완전히 굴복해서는 안 돼요. 이 휴식 기간 동안 유진 씨는 정말 유진 씨의 커리어를 쌓고 어머님께 당당하게 맞설 힘을 기르는 데만 집중해야 해요. 그리고 유진 씨가 디제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주저하지 말고 저한테 연락해 줘야 해요. 저도 그동안 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게요. 우리는 서로의 미래를 응원하는 거예요. 민준의 말은 유진에게 깊은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 민준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진을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유진의 미래를 응원하고 기다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고마워요. 민준 씨, 정말 고마워요. 제가 꼭 돌아올게요. 저를 기다려주세요. 유진은 민준을 껴안고 오랫동안 울었다. 그들의 이별은 슬펐지만 미래를 기약하는 희망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 유진은 어머니에게 민준과의 관계를 정리했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유진의 결정을 듣고 안도하며 만족스러워했지만 여전히 유진을 의심했다. 정말 잘 생각했다. 유진아, 내가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에 엄마는 기쁘다. 이제 다시 일에만 집중해. 내가 성공해야 엄마도 내 미래에 대한 걱정을 놓을 수 있어. 어머니는 유진이 민준과 완전히 연락을 끊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진의 핸드폰을 수시로 확인했고 유진의 일정을 집요하게 체크했다. 유진은 민준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을 수밖에 없었다. 유진과 민준은 서로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유진, 민준 씨,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약속 꼭 지킬게요. 김민준 괜찮아요. 유진 씨, 건강하게 잘 지내요. 저는 늘 유진 씨를 응원하고 있어요. 사랑합니다. 유진은 민준의 마지막 메시지를 눈물로 읽고 그의 연락처를 삭제하는 대신 숨김 처리했다. 이별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유진은 어머니에게 견해를 정리했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에 미친 듯이 매달렸다. 주말도 반납하고 회사에 나가거나 자기 개발을 위한 강의를 들었다. 유진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유진은 곧 팀장으로 승진했고 맡은 프로젝트에서도 연이어 성공을 거두었다. 2년의 시간이 흘렀다. 유진은 이제 회사의 핵심 인재로 인정받았고 탄탄한 커리어를 바탕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경제적, 정서적으로 안정되었다. 어머니는 유진의 성공에 만족스러워했지만 이제는 결혼이라는 새로운 숙제를 내밀었다. 유진아, 이제 너도 30이 넘었으니 결혼을 생각해야지. 내가 이룬 이 커리어를 더욱 빛내줄 좋은 배우자를 찾아야 한다. 엄마가 아는 분들에게 부탁해서 좋은 집안의 아들을 몇 명 소개받기로 했으니 주말에 나가보렴. 유진은 어머니의 통제가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는 견해에서 결혼으로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라는 사실에 절망했다.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원하는 사람을 제가 찾을 거예요. 어머니가 정해준 조건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싶어요. 유진은 예전과는 달리 어머니에게 단호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내가 뭘 알아서 한다는 거니?
내가 2년 동안 연애 한 번 안 하고 일만 한 건 내 인생을 위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었는지 알아야지. 지금 내 급에 맞는 좋은 남자를 만나야지. 내가 전에 만났던 그 김씨 같은 어중이 떠중이를 다시 만날 수는 없어. 어머니는 여전히 민준을 비하했다. 어머니의 비난은 유진의 마음에 굳게 닫혀있던 민준에 대한 그리움을 다시금 피어오르게 했다. 이제 됐어. 나는 충분히 독립했어.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어. 민준 씨에게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아. 유진은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유진은 곧바로 숨겨두었던 민준의 연락처를 찾아냈다.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유진, 민준 씨. 저 유진이에요. 잘 지내세요. 메시지를 보내고 난 후 유진은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2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는데 민준이 혹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지는 않을까? 아니면 자신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유진을 덮쳤다. 5분 후 답장이 왔다. 김민준, 듀진 씨? 정말 유진 씨 맞아요? 잘 지냈어요. 저는 유진 씨가 연락해 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반가워요. 민준의 따뜻한 답장에 유진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2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민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유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유진은 민준을 만났다. 2년 만에 만난 민준은 여전히 깔끔하고 유진을 향한 눈빛은 변함없이 따뜻했다. 두 사람은 2년 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 공원 벤치에 다시 앉았다. 유진 씨, 정말 많이 변했네요. 더 멋있어지고 당당해진 것 같아요. 팀장 됐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진심으로 축하해요.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민준 씨도 변한 게 없네요. 저를 기다려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약속 지켰어요. 제가 독립하고 당당하게 민준 씨를 다시 만나러 왔어요. 유진은 눈물을 글썽였다. 제가 약속했잖아요. 유진 씨의 성장을 응원하겠다고. 저도 유진 씨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이직도 하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면서 열심히 지냈어요. 민준은 유진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민준은 유진과의 관계를 정리한 후 유진이 돌아올 때까지 흔들리지 않기 위해 자신의 커리어에 집중했고 이제는 유진의 회사보다 더 큰 IT 기업의 핵심 개발팀 팀장으로 자리 잡았다. 유진은 민준이 자신을 위해 2년 동안 노력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이 사랑은 일방적인 의지가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위한 동력이었다. 민준 씨,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이제는 아무도 우리 관계를 막을 수 없어요. 저는 이제 어머니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거예요. 유진이 민준의 손을 잡았다. 민준은 유진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좋아요. 유진 씨,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숨기지 않고 우리 사랑을 키워나가요. 제가 유진 씨 곁을 영원히 지킬게요. 두 사람은 다시 연인이 되었다. 이번에는 이전과는 달랐다. 유진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어머니는 유진이 다시 민준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유진이 주말에 민준과 데이트하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다시 한번 분노했다. 유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그 남자랑 헤어지라고 했잖아. 내가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당장 집으로 들어와. 어머니가 유진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쳤다. 유진은 어머니의 전화에 침착하게 대처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어머니의 허락 없이도 제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이에요. 제가 이룬 커리어는 연애 때문이 아니라 제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예요. 저는 민준 씨를 사랑하고 이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거예요. 어머니의 뜻에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믿어주지 않으시면 제가 제 스스로 증명해 보일게요. 유진의 단호한 태도에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유진은 어머니에게 더 이상 감정적으로 매달리거나 어머니의 분노에 굴복하지 않았다. 유진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민준과의 관계를 지킬 수 있는 내적인 안정감을 얻은 상태였다. 유진은 민준과 당당하게 만났다. 어머니는 여전히 불편해하며 민준을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유진이 흔들림 없이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강하게 통제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논리적 무기가 듀진의 불안정이었는데 유진은 이제 그 무기를 완전히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유진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끊임없이 유진에게 다른 조건 좋은 남성들을 소개하려고 시도했지만 유진은 그때마다 단호하게 거절했다. 어머니, 제가 찾는 건 조건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민준 씨는 저에게 가장 좋은 남자예요. 제가 힘들 때 저를 기다려주고 저를 성장시켜준 사람이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어머니는 유진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게다가 민준이 유진의 회사의 중요한 비즈니스 계약건으로 협력하게 되는 일이 생겼다. 민준의 직장과 능력이 어머니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어머니의 태도도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결국 유진과 민준은 결혼을 약속했다. 민준은 다시 한번 유진의 부모님을 찾아뵙고 정식으로 결혼 승낙을 요청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유진의 어머니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다. 김군, 유진이가 당신 때문에 2년 동안 속 썩인 거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하지만 유진이가 당신을 만나면서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성공한 건 인정합니다. 약속하십시오. 앞으로도 우리 딸 절대 외롭게 하지 않고 항상 지지하고 응원하겠다고. 어머님, 약속드립니다. 저는 유진 씨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가 될 것입니다. 유진 씨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겠습니다. 민준은 진심을 다해 말했다. 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축복해 주었다. 유진아, 민준 군, 행복하게 살아라. 너희 둘은 참 많은 것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구나. 서로를 믿고 아끼면서 살면 된다. 유진은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그동안의 고통과 갈등을 씻어내는 눈물이었고 마침내 스스로의 삶과 사랑을 쟁취한 해방의 눈물이었다. 유진은 깨달았다. 연애는 단순한 감정의 유희가 아니었다. 그것은 성장과 독립의 과정이었다.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이 유진에게 스스로의 삶을 개척할 용기를 주었고 민준이라는 존재는 유진이 가장 힘들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유진과 민준은 그들만의 힘으로, 그들만의 방식으로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었다. 반짝반짝 자유와 사랑의 궤도, 새로운 시작. 결혼 승낙을 받은 후 유진과 민준은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 나갈 자유로운 가정이라는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유진은 어머니의 그림자에서 벗어났지만 오랜 시간 동안 받은 통제와 억압은 유진의 마음속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유진은 연애를 통해 독립했지만 결혼이라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 또 다른 형태의 통제나 귀존을 경계했다. 민준은 유진의 이러한 심리적 배경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유진이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완전한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민준의 가장 큰 사랑이었다. 꽃이 피는 집 결혼 준비, 경계의 재설정. 결혼 준비 과정은 유진의 어머니에게 새로운 시험대가 되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딸의 결혼에 대해 자신의 통제권을 행사하고 싶어 했다. 웨딩홀 선택, 예물, 신혼집 인테리어 등 모든 부분에서 어머니의 의견이 강하게 작용했다. 유진아, 웨딩홀은 무조건 강남의 S호텔이어야 한다. 내 친구들 보기에 격이 떨어지면 안 돼. 그리고 신혼집은 내가 회사 다니기 편하게 엄마 집 근처 신축 아파트로 계약해야지. 어머니는 마치 유진의 결혼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것처럼 주장했다. 유진은 더 이상 과거의 유진이 아니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웨딩홀은 민준 씨와 제가 원하는 곳으로 정했어요. 규모는 작지만 저희의 취향에 맞는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곳으로요. 그리고 신혼집은 민준 씨 직장과 제 직장의 중간 지점에 있는 곳으로 이미 계약했어요. 어머니 집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저희 둘의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유진의 단호한 거절에 충격을 받았다. 너 지금 엄마 말을 무시하는 거니? 내가 뭘 안다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야. 어머니,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민준 씨와 제 힘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예요. 어머니의 도움과 간섭 없이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민준은 유진의 곁에서 묵묵히 유진을 지지했다. 어머님, 저희는 유진 씨와 제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가정을 원합니다. 어머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희의 결정도 존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십시오. 민준의 지지와 유진의 단호함 앞에서 어머니는 결국 한 발 물러섰다. 어머니는 여전히 불만을 표시했지만 더 이상 강제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려 하지는 않았다. 이 과정을 통해 유진은 결혼 생활의 경계를 스스로 확실하게 설정할 수 있었다. 유진에게 결혼은 통제로부터의 해방의 최종 증명이었다. 반짝반짝 하트 신혼생활, 진정한 안식처. 결혼 후 유진과 민준의 신혼생활은 유진이 그토록 원했던 단정과 사랑 그 자체였다. 유진의 집은 이제 더 이상 숨막히는 감옥이 아니라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다. 퇴근 후 민주는 유진의 하루를 경청해 주었고 유진은 민준에게 회사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다. 민주는 유진의 커리어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다. 유진 씨, 오늘 그 프로젝트 발표 정말 잘했어요. 유진 씨의 논리력은 제가 봐도 대단해요. 자신감을 가져요. 민주는 유진을 진심으로 인정해 주었다. 유진은 민준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넘어 별표 쌓인 존중받고 있다 별표 쌓이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민주는 유진의 개인적인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고 유진의 결정에 대해 항상 지지와 응원을 보냈다. 어느 날 유진은 회사에서 중요한 임원직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이 제안은 유진이 지방으로 발령받아 혼자서 생활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다. 유진은 이 기회를 잡고 싶었지만 민준과의 관계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민준 씨, 저 지방 발령 제안을 받았어요. 커리어에는 엄청난 기회인데 민준 씨랑 떨어져서 지내야 한다는 게 너무 망설여져요. 제가 이 기회를 포기해야 할까요? 유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유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유진 씨, 왜 포기할 생각을 해요? 유진 씨의 커리어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제가 늘 유진 씨의 성공을 응원한다고 했잖아요. 주말 부부가 되는 것이 힘들겠지만 우리 둘 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제가 매주 유진 씨를 보러 갈게요. 유진 씨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저는 유진 씨의 성공이 저의 성공만큼이나 소중해요. 민준의 흔들림 없는 지지에 유진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어머니가 평생 전에는 커리어의 방해물이라고 가르쳤지만 민준과의 사랑은 오히려 유진의 커리어를 더욱 빛나게 하는 촉진제가 되어주고 있었다. 유진은 결국 지방 발령을 수락했고 두 사람은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되었다. 비록 떨어져 지내는 것이 힘들었지만 주말마다 만나는 시간은 더욱 소중하고 애틋했다. 민준은 약속대로 매주 유진이 있는 곳으로 찾아와 유진을 응원했고 유진은 민준과의 관계가 더욱 견고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아기 미래의 계획, 대물림의 단절. 시간이 흘러 유진은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다. 유진과 민준은 기쁨에 벅찼지만 유진은 곧바로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걱정에 휩싸였다. 민준 씨, 우리 아이가 생겼는데 저는 솔직히 두려워요. 제가 엄마에게 받은 통제와 억압을 우리 아이에게도 그대로 대물림할까 봐요. 저는 어머니처럼 아이에게 내 인생은 내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고 강요하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아요. 민준은 유진을 안심시켰다. 유진 씨, 걱정 마세요. 유진 씨는 어머님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유진 씨는 이미 스스로의 삶을 당당하게 쟁취했고 그 과정에서 존중과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배웠잖아요. 우리는 우리 아이에게 선택할 자유를 줄 거예요. 아이의 삶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아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곁에서 응원해주는 부모가 될 거예요. 두 사람은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가치를 가르칠지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존중을 최우선으로 아이의 감정과 선택을 존중하고 부모의 바람을 강요하지 않는다. 실수를 배움의 기회로 아이의 실수를 비난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방법을 가르친다. 자립심을 길러주기, 아이가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지지한다. 유진은 민준과 함께 미래의 부모로서의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가족의 전통을 만들어 나가고 있음을 느꼈다. 유진이 겪었던 변의 금지와 통제의 역사는 이제 유진의 세대에서 별표 쌓인 존중과 자유 별표 쌓인로 완전히 단절되고 있었다. 튤립 어머니의 변화와 화해. 유진의 어머니는 손녀 혹은 손자가 태어난 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외손주를 향한 사랑은 어머니의 오랜 엄격함을 조금씩 녹였다. 게다가 유진이 민준과의 결혼 생활과 육아, 그리고 직장 생활을 모두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는 비로소 유진을 한 명의 독립적인 어른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유진에게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다. 유진아, 엄마가 그때 너의 연애를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했던 건 사실 내가 외롭고 상처받을까봐 너무 두려워서 그랬단다.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겪을 실패와 고통을 미리 막아주고 싶었던 거야. 그 방식이 너에게 큰 짐이 될 줄은 몰랐다. 미안하야. 오랜 세월 동안 듣고 싶었던 어머니의 사과에 유진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저는 어머니의 통제를 이겨내고 민준 씨와의 사랑을 지켜내면서 정말 강해졌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제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어요.
어머니, 이제는 저를 믿어주세요. 유진과 어머니의 관계는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지만 최소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시작되었다. 유진은 어머니를 용서했고 어머니의 엄격함이 결국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였다. 반짝반짝 하트 진정한 행복의 의미. 시간이 흘러 유진은 이제 어엿한 한 아이의 엄마이자 회사의 고위 임원, 그리고 민준의 영원한 사랑이 되었다. 유진은 더 이상 주변에 연애하는 사람들을 질투하거나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에 시달리지 않았다. 유진은 스스로의 힘으로 사랑을 쟁취했고 가장 안정적인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진은 종종 민준과 함께 처음 만났던 독서 모임 장소였던 북카페를 찾아가곤 했다. 민준 씨, 우리가 여기서 처음 만난 게 벌써 몇 년 전인지 모르겠네요. 유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때 유진 씨가 얼마나 떨려 했는지 알아요. 하지만 유진 씨의 눈빛은 정말 단호했어요. 꼭 이 통제에서 벗어나고 말겠다는 의지가 보였죠. 유진 씨의 용기가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어요. 민준이 유진의 손을 잡았다. 유진은 민준을 바라보았다. 유진이 처음 연애를 갈망했던 이유는 주변에서 다 하니까, 사랑받고 싶어서, 그리고 범마에게 반항하고 싶어서라는 다소 불완전하고 외부적인 동기였다. 하지만 유진이 최종적으로 얻은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것이었다. 스스로의 결정권, 부모의 뜻이 아닌 자신의 의지로 삶을 선택하고 책임지는 능력, 정서적 안정, 민준의 변함없는 지지와 사랑 속에서 얻은 흔들림 없는 안정감, 성장, 사랑을 통해 커리어와 인격이 함께 발전하는 기회. 유진은 이제 완벽하게 행복했다. 그 행복은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억압을 벗어난 반작용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한 자유와 사랑 위에 굳건히 세워진 것이었다.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그림자는 여전히 어둠을 드리우지만 유진의 마음속은 민준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밝고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진의 삶은 마침내 스스로가 원했던 궤도 위에서 자유롭고 당당하게 비행하고 있었다.